중에서 음식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건축 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흰쌀밥을 먹을 것인가, 현미 잡곡밥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뭐 라면, 국수, 우동을 먹을 것인가, 또 정상적인 잡곡 식사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계속 하게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암 생각으로 모든 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현대의학 입장에서 의사의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암이 생겼으니까 암의 크기에 대해서 뭐 병기 또 전이 여부에 대해서 환자들에게 이제 확인을 하고 알려주죠. 치료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의 크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인가, 여기엔 다 초점이 맞춰져 있죠. 수술로 없애거나 뭐 항암제로 이걸 줄이거나 방사선으로 또 줄이거나, 모든 관점이 암세포에게만 집중이 돼 있고, 쉽게 말하면 암세포 제거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종양이 몇 센치냐, 얼마나 자라고 있느냐, 이 종양에만 오로지 집중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이제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하면서 암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종양 표지자 검사라든지 이런 수치에 굉장히 많이 민감해 있습니다. 뭐 백혈구 수치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이 써 있죠. 그래서 오로지 이제 암 세포에만 다 집중이 돼 있고, 이제 그 외에 다른 거에는 잘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관점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암세포보다 암이 아닌 정상세포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 성인의 몸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고, 암 환자라고 해도 암세포는 발견이 되면 1cm, 1세제곱센티미터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10억 개의 세포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좀 더 크면 뭐 수십억 개의 세포라는 거죠. 이 비율로 계산을 해보면 0.001%도 안 됩니다. 나머지 99.999%가 모두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암 환자의 관심, 또 의료진의 관심은 이 0.001%의 모든 이제 사활을 겁니다. 모든 치료와 관심과 집중이 다 여기에 쓰여져 있고, 99%의 정상 세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99.999% 정도로 거의 뭐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올바른 전략인지 상당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암 환자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의 전략과 방향입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환자는 계속 불안하고, 또 치료를 계속 이 치료했다가 저 치료했다가 계속 번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방향성,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암세포만 계속 바라만 보면 나머지 정상세포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암을 제거하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정상세포가 더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제가 1%의 암세포보다 99%의 정상세포에 더 집중하자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는 여전히 다수가 건강한 정상세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건강한 세포, 건강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굳이 암세포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암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전략이 오히려 암세포를 더 줄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면 또 암세포와 잘 싸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가 된다는 것은 건강한 면역계가 활성화된다는 뜻이죠. 또 세포 손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설령 항암제를 쓰더라도 몸 전체가 굉장히 회복도 빨라지고, 또 방어력도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암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싸움이란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암을 정상세포와 함께 싸우는 전쟁으로 또 보기도 하죠. 의사 선생님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아군이 돼서 지원을 해줍니다. 뭐 수술도 마찬가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도 모두 암과 싸우는 어떤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워야 되는 것은 환자 자신의 면역계,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머지 정상 세포들이 이 정상적인 시스템을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37조 개의 아군 세포들이 내 몸 전체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건강해야
이 암과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세포에 일단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암 진단 후에는 이제 모든 에너지가 암 세포에 막 쏠려 있죠. 하지만 이제 숫자상으로 볼 때 99.999%는 정상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정상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이 정상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인 거죠.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인 ATP로 만듭니다. ATP가 세포가 사용하는 에너지 원인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뭐 휘발유, 경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있어야만 세포는 에너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영양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근데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체중이 점점점 이제 빠집니다. 특히 이제 더 이제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한 번에 막 4kg, 5kg씩 빠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게 지속되면 이제 악액질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근육도 너무 없어지고 이제 지방도 더 훨씬 이제 바닥까지 떨어지고 몸 전체 체력이 굉장히 소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정상 세포도 에너지가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면역력이 발휘될 수가 없는 거죠. 면역 세포가 전혀 회복이 될 수 없는 영양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조직들, 모든 기관들이 다 이제 무너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게 무조건 잘 먹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무조건 잘 먹으라고 해서 동시에 정말 한 10가지 반찬을 골고루 뭐 고기부터 시작해서 뭐 생선, 채소, 뭐 과일 뭐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동시에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상 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상태로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골고루 동시에 다양하게가 아니라 세포가 완전히 소화된 음식의 영양소를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의 환경에 맞는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뭐 비타민, 미네랄 이 모든 것들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과일, 채소에서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얻어야만 면역 세포에 필요한 이제 항산화 에너지가 잘 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흰살 생선과 적당한 해산물, 콩과 견과류에서 양질의 이제 단백질과 지방을 잘 흡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탄수화물도 역시 과일과 또 통곡식을 통해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암 환자들에게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의 경우에는 소화에도 굉장히 편해요. 여러 좋은 미생물도 있고 뭐 유산균 같은 미생물도 있고 이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좋은 대사 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소화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러한 좋은 영양소들이 세포에 들어와야만 정상 세포가 잘 건강하게 재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건강한 세포 재생을 늘 이야기하면서 조혈작용은 4개월 만에 한 번 바뀌고 위장 상피세포는 5일 만에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한 번 뼈를 제외한 세포가 재생되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이 방향성을 잘 잡아서 건강한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몸, 좋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건강한 세포 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산소예요. 이 산소는 세포가 당연히 필요로 하는 영양소입니다. 우리 산소 없으면 뭐 진짜 3분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이 세포도 역시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산소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암세포의 경우에는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효율은 무려 18배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암세포는 이런 산소가 없어도 살긴 살아요. 오히려 산소가 더 적은 환경에서 더 많은 암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충분히 잘 건강하게 재생되고 암세포가 사라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산소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세포, 심장세포, 면역세포의 경우에는 다른 세포보다 훨씬 더 산소 소비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산소 공급을 늘리는 운동들,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복식호흡을 정말 많이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얕은 호흡, 흉식 호흡을 합니다. 횡격막 위를 사용한 호흡만 하는 거죠. 근데 복식호흡은 횡격막 아래를 사용해서
배로 호흡을 하는 거죠. 특히 이 횡격막에도 굉장히 많은 림프구들, 면역세포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횡격막을 사용한 호흡을 하는 것이 굉장히 면역력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식호흡을 가장 좋은 이상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아침 30분, 저녁 30분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하시고 처음부터 하기 어려운 분들은 1분부터 시작하셔서 서서히 늘려가시면 돼요. 몸 전체에 산소 공급이 잘 일어나고 혈액순환과 또 체온도 같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유산소 운동 같은 걸 같이 병행하시면서 더 심폐기능을 활발하게 하시면 더 훨씬 좋습니다. 또 실내 공기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자주 환기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또 식물을 통해서 공기 정화 활동을 좀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보내주잖아요. 그리고 밀폐된 공간은 최대한 좀 오래 계시는 것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어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냉난방기가 바로 이 머리 위에 천장 위에 달려서 그 공기를 계속 쏘이면서 몸이 굉장히 힘든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기도 한데요. 직업 환경도 최대한 공기가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해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늘 노폐물이 생겨나요. 뭐 활성산소도 만들어지고요. 암모니아, 뭐 이산화탄소,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이 계속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세포가 다 즉각적으로 손상과 해를 입습니다. 장면이 잘 배출을 해줘야 돼요. 원래 우리 몸은 폐를 통해서 나쁜 이산화탄소들이, 나쁜 성분들이 또 호흡을 해서 나가기도 하죠. 또 간과 신장도 해독을 해줍니다. 문제는 해독해야 되는 독소의 양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이 독소가 너무 많으면 몸이 그 독소에 계속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독소 중에서도 특히 항암제가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간, 그리고 신장에 큰 부담을 주죠. 그래서 항암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간 수치가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는 간과 이 신장 능력 상태에서는 당연히 독소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 해독이 잘 되는 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이제 물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많이 드시고 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면서 독소가 희석되고 배출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에 있는 독소를 해독하는 데는 또 식이섬유가 굉장히 필요한 해독제가 됩니다. 또 과일 채소 500g 이상 충분히 드시는 것 이렇게 해야만 장에서 독소를 잘 흡착해서 배출을 시켜냅니다. 녹색 채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음식이죠. 뭐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뭐 양배추 이런 것들은 간의 해독 효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마늘, 양파도 역시 황화합물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독소와 또 중금속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땀을 흘리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 동안에 중금속이나 화학 물질이 잘 배출이 됩니다. 또 수면, 충분한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만 우리 몸에서 밤새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회복, 재생 능력이 생깁니다. 해독 능력도 커지게 됩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정상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에 암을 제외한 모든 장기의 세포가 다 정상세포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암세포와 싸우는 이 아군이 바로 면역세포죠. NK세포,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이런 모든 세포들이 암세포와 직접 싸우고 또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면역 환경을 만듭니다. 면역세포라는 거는요, 늘 우리 몸에서 뭔가가 나타나면 없애주려고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순찰을 돕니다. 이 순찰을 돌다가 비정상적인 세포를 딱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발견을 하면 이제 뭐 암세포를 딱 발견하면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NK세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암세포의 구멍을 뚫어서 바로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T세포의 경우에는 암세포를 먼저 인식하는 작용을 하고 제거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식세포가 여러 암세포의 시그널들을 발견하고 전달해 주기도 하는 여러 역할들을 합니다. 또 남은 암세포들을, 또 사멸된 암세포들을 대식세포가 청소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튼튼하게 자기 일을 각각 잘 해주면 암세포가 사실 첫 번째 이 면역세포의 구성을 보면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모든 세포는 이 구성 자체는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안 되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 백혈구, 면역
세포들의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잘 충분히 드시는 것이 필요하죠. 양질의 단백질은 그렇다고 모든 동성 단백질을 자유롭게 드세요, 이건 아닌 거죠. 일단은 사람에게 있어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단백질이 좋은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가 다 분해하면 찌꺼기가 안 남는데, 소화효소가 다 분해가 안 되면 찌꺼기가 또 남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콩, 두부 단백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견과류 단백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 단백질도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이라면 드셔도 좋고요. 생선 중에서도 뭐 전복, 문어, 새우, 오징어 같은 이 해산물과, 그리고 뭐 대구나 명태, 가자미 같은 흰살 생선 위주를 드시는 것이 양질의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비타민 D의 역할입니다. 비타민 D는 이제 면역 비타민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햇빛을 쬐는 것도 필요하고, 특정 비타민 D 수치를 검사했을 때 그 일정 비타민 D 수치가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미네랄로 알려진 아연과 셀레늄입니다. 이 미네랄들은 사실 한국인들의 이 미네랄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많이 떨어져 있기가 쉽습니다. 근데 면역 세포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아연과 셀레늄은 식물성으로는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호박씨나 뭐 브라질너트, 다양한 견과류, 그리고 해산물로는 굴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은 장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음식이고요. 장은 모든 인체 면역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특히 이제 장내 미생물과 면역 세포의 상관관계가 많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장내 미생물이 아직 훈련이 안 된 면역 세포들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김치 굉장히 좋죠. 그런데 너무 빨갛고 자극적인 김치보다는 약간 슴슴하게 하얗게 만든 백김치나 그런 동치미 정도의 김치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된장이나 낫또 이런 것들을 거의 매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된장국 같은 경우는 제가 국에 밥 말아 드시지 마세요 이래서 너무 경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된장국을 모든 식사에 있어서 먼저 국물을 먼저 드시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재생이 됩니다. 수면은 약 7,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멜라토닌이 나오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이 시간에 이미 이제 주무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10시부터 늦어도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가 암 환자분들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힘들었던 어떤 관계, 어떤 사업, 어떤 사건들을 경험한 후에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아무래도 저는 스트레스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거의 90%시고요. 음식 관리가 안 된 분들은 사실 좀 10% 미만 소수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실 텐데요. 뭐 매일매일 어느 정도 받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있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이 지속되는 환경, 만성 스트레스는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서 면역력이 아주 확 떨어지게 돼요. 그 예상적인 스트레스도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바꾸면서, 또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내면서, 또 공통적으로 명상과 어떤 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스트레스 수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것들로 반드시 스트레스를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세포 재생 자체가 곧 면역력이자 방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끊임없이 세포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적혈구는 4개월, 120일이면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지고요. 위장 점막은 5일이면 만들어집니다. 피부세포 아시죠? 피부세포 주기 뭐 28회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뼈를 제외하고 약 1년이면 몸 전체가 새로운 세포로 만들어집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암 환자분들에게 꼭 해드리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눈이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희망을 많이 이제 갖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위로가 되는다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과학적인 우리 몸의 원리입니다. 팩트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손상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노화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계속 바꾸는 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로 손상된 장 점막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건강한 이 세포 환경을 제공하면 재생이 됩니다. 면역 세포도 당연히 재생됩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도 백혈구 수치가 한 달 만에 2배 이상 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당연히 재생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세포 재생엔 당연히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세포를 만드는 데는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음식을 만드는 데도 재료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세포를 만드는 재료는 단백질, 지방, 핵산입니다. 단백질은 세포막과 효소를 만들어내고요. 지방은 세포막을 만들어내고, 또 핵산, DNA, RNA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전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충분히 있어야만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데요. 하루에 체중 1kg당 약 1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kg면 약 60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양뿐만이 아니고 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단백질이 좋습니다. 생선이나 계란이나 콩, 견과류 같은 단백질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잘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세포 기능 검사를 해보면 필수 지방산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 세포막은 이 지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인지질이라고 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요즘은 이제 중금속 오염 때문에 식물성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마씨유나 견과류, 꾸두, 또 들기름,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을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세포를 만드는 데에는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죠. 이 세포 재생이 계속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 몸에 필요한 기초대사량만큼의 칼로리 섭취는 필요합니다. 너무 기초대사량 이하로, 너무 막 채소 위주로만 이렇게 드시면 이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세포 재생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체중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몸은 생존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음식 중에 정제된 것들은 절대적으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정제된 흰쌀,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고 또 염증도 증가시킵니다. 이것 대신에 이제 복합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겠죠. 현미, 귀리, 고구마, 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고 또 염증이 올라가지 않게 천천히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장 신호가 필요합니다. 이 세포에게는요, 지금은 재생할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돼요. 우리 몸의 세포는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도 이 신호를 보내주고요. IGF-1이라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줄기세포 활성화 인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언제 분비가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운동 후에,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에, 그리고 너무 배우는 상태가 아닌 적절한 공복 후에 성장 인자 신호들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 당연히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근력 운동을 유산소와 함께 이제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요. 근력 운동의 경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켜 줍니다. 이제 근육에 계속 자극을 줘야만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호르몬의 결과 전신의 세포 재생이 잘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잘 아시듯이 이 깊은 수면 중에 잘 만들어지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푹 자야 세포 재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체중이 좀 많이 있는 남은자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 공복 상태를 만들면 오토파지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토파지는 낡은 세포, 암세포, 손상된 세포들을 청소해주는 자가 포식 작용입니다. 세포가 젊어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사실 생활 습관이 내 몸의 세포를 바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 선택하는 것이 세포를 어떻게 바꾸는가. 네, 우리가 늘 식사하잖아요. 뭐 오늘 어떤 걸 먹고 또 몸을 또 움직이죠. 또
어딘가에 몸이 불편하면 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내가 또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또 우리 수면, 내가 1시 2 시에 잘 것인가 11시 10 시에 잘 것인가, 이 수면의 시간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또 어떤 생각, 무수히 파고드는 여러 잡념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기도 하죠.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때 동시에 느끼지만 긍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라고 알아차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상태에서 계속 잠식되는 상태에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일상생활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중에서 음식은 세포를 만들어내는 건축 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 끼니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달콤하고 더 찰지고 맛있는 흰쌀밥을 먹을 것인가, 현미 잡곡밥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뭐 라면, 국수, 우동을 먹을 것인가, 또 정상적인 잡곡 식사를 할 것인가, 과자를 먹을 것인지 과일을 먹을 것인지, 우리는 늘 일상에서 이렇게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데 내 몸의 상태에서는 이게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세포 수준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흰쌀밥을 선택하는 순간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은 폭발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은 좋은 호르몬이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암세포도 같이 자극을 하고요. 염증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흰쌀밥 대신에 반드시 현미밥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현미 잡곡을 선택하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도 완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또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 여러 다양한 미네랄도 함께 섭취하게 되고 세포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게 됩니다. 또 라면이나 국수나 우동 같은 이제 흰 밀가루로 만든 식사를 하게 되면 설탕, 뭐 나트륨, 트랜스지방, 화학 조미료, 다양한 것들도 같이 섭취를 하게 되죠. 세포막이 손상이 되고 염증도 늘어납니다. 또 계속 한 번만 드셔도 사실 장내 미생물 한 생태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면 대신에 채소가 들어있는 좋은 복합 탄수화물 식사를 하시게 되면 비타민, 뭐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 같이 섭취할 수가 있죠. 세포도 보호할 수 있고 해독력도 좋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거 하루 3번 식사를 하시게 되니까 하루 3번 매일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내 세포에 직접적으로 세포에 낙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암세포를 키울 것인지 정상세포를 더 튼튼하게 할 것인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은 몸을 움직인다는 것은 세포에 활력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산소 공급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 이제 심장이 빨리 뛰죠. 혈액순환도 막 활발해집니다. 세포에 산소가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훨씬 더 건강하게 활성화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되죠. 이제 근육을 쓰면 몸은 이제 그 쓰인 근육만큼 손상이 일어납니다. 손상을 복구해야 돼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럴 때 성장 호르몬 분비해서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됩니다. 운동 후 몇 시간 뒤에 NK 세포를 측정해 보면 NK 세포의 활성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NK 세포는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세포죠. 훨씬 더 암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염증이 감소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만성 염증이 줄어들게 돼요. 우리 몸에서 이제 항염 물질도 더 많이 증가하고 해독도 일어나고 염증 물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운동, 이것도 어려운 분은 30분이라도 꼭 전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걷기 가장 쉽죠. 또 집에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 몸의 세포가 달라지니까요.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30분이 어려운 분들은 1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면은 정말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들도 깊은 숙면을 하는 순간부터 다음날 몸이 상쾌하고 또 회복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잠을 잘 자서 회복이 잘 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손상된 DNA가 복구되고 또 해독 작용도 일어납니다. 세포 재생 작용이 활발해지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자는 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잠을 자는 시간은 10 시에서 11시 사이에
약 7에서 8시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밤잠을 줄여서 일하시고 밤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을 줄여서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낮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밤 10시 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이 세포 재생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시간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깊은 수면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면의 질을 올려주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에 이제 잠을 주무시기 그 전부터 약 2 시간 이전부터 집안의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이 빛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아요. 밝은 형광등을 켜기보다 약간 노란 빛의 조명등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밤 침실은 빛이 다 차단이 되게끔 어두운 이제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해서 참 빛을 차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환경, 네, 좀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약 18도에서 20도. 너무 따뜻한 온도도 수면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주무시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는 게 좋아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뭐 책을 좀 읽다가 졸음이 좀 오면 명상을 하고 또 복식호흡을 하면서 슥 잠이 드시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음 건강 아주 중요하죠. 감정 상태가 우리 몸에서 여러 장기들의 건강 상태를 또 굉장히 많이 조절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너무 큰 긴장이 막 오면서 심장이 뛰고 혈당이 올라가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내 몸몸에 작용을 합니다. 이 감정과 생각은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콜티졸 호르몬이 급격하게 많이 나오게 되면 면역 세포의 면역력이 더뎌집니다. 특히 이제 자율신경에서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면역 세포의 면역력이 확 떨어지고 염증이 확 늘어납니다. 또 세포 재생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뭐 음식을 너무 까다롭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90% 음식, 10% 마음 이게 아니고 거의 90% 마음, 10% 음식 이렇게 스트레스가 훨씬 더 몸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세포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텔로미어라는 염색체 끝부분이 있는데 이게 세포의 재생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게 점점 짧아지면 세포 분열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노화도 빨리 오고 세포 손상도 빨라지게 됩니다.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세포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백혈구 수치가 2배로 늘어난 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웃는 것 하나만 열심히 실천하신 분이에요. 근데 물론 그전에 뭐 식사, 운동 이런 것들은 원래 열심히 잘 하시던 분이었고 최근에 잘 안 웃었네요 하시면서 웃기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확 늘어났거든요. 우리 몸은 자율신경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 뭐 감사, 기쁨, 보람, 사랑, 뭐 어떤 수용, 존중 이런 좋은 감정을 느낄 때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세로토닌, 뭐 엔돌핀 이런 호르몬들이 면역력을 올려주고 염증도 줄여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줍니다. 이렇게 좋은 감정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명상이에요. 제가 복식호흡을 하면서 이제 명상으로 내 몸에 빛이 들어온다. 내 몸에 사랑과 감사가 느껴진다.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명상을 많이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에 30분씩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마 명상을 하려고 하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이 너무 많다. 잡념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 또 다른 잡념으로 막 흘러 들어가서 그쪽으로 빠져버린다. 이렇게 하시는데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명상이 됩니다. 너무 막 그 한 번에 무념무상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잡념이 떠올랐네. 내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네. 이렇게 딱 관찰만 해도 그 생각이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명상을 하면 돼요. 이렇게 명상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올라가고 세포의 노화도 늦춰지게 됩니다. 명상과 같은 좋은 효과가 일어나는 것으로 감사얘기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그 연예인 중에 암을
이것으로 이겨냈다는 연예인이 계시죠. 네. 매일 저녁에 감사일기, 감사한 거 3 가지를 쓰시면서 암을 이겨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감사한 거 3 가지,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부터 해도 돼요. 내가 마음에 되게 좋다. 감사하다.' 이런 게 느껴지면 됩니다. 내 마음에 '이거 되게 감사하구나. 되게 좋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돼요. 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햇살이 따뜻한 것도, 오늘 날씨가 맑은 것도, 친구랑 오늘 수다하는 시간, 맛있는 식사를 한 것도, 소소한 감사라도 이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 늘어나기 때문에 몸 전체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감사의 길을 서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웃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웃음도 NK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제가 혼자서 웃음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에 재밌는 뭐 개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를 꼭 1 시간씩 보시면서 웃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웃는 순간 백혈구 수치가 늘어난다. 면역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은 우리 몸 전체의 70%를 차지하죠. 이 세포에 있어서도 70%를 물이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 여러 화학 반응들이 바로 물이 있을 때 잘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 체온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물이 있어야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 정도의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고요. 1 시간에 1 컵씩 수시로 드시는 겁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 컵, 대부분 많이 드시고 있죠? 네, 가끔 까먹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것을 꼭 필수로 드셔야 됩니다. 밤 사이에 탈수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잖아요. 그 바로 다 세포가 물을 모은 거네요. 그러면 내 몸은 탈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1 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피랑 차를 물로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절대 커피, 차는 오히려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을 더 빼내가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 차는 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맑은 물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햇빛은 면역력에 있어서 비타민 D를 생산하는 공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일 때만 생산이 돼요. 그런데 햇빛을 안 쬐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내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죠. 비타민 D는 면역력에 있어서 매우 필수다라고 이해하시고, 면역력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쬐면 돼요. 꼭 얼굴에만 쬐지 않아도 되죠. 팔다리에 햇빛을 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효과적인데, 너무 자외선이 너무 강한 상태에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되니까요. 30분 이상은 좀 조심하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더라도 30분 정도까지는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실내 생활만 하신다거나 햇빛을 쬐지 못하는 환경, 뭐 겨울이나 그런 환경에서는 나의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파악을 하시고 비타민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5,000 IU까지는 추천을 하니까요. 비타민 D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그 주권은 환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암 치료는 의사 선생님에게만 전폭적으로 맡기면 안 돼요. 환자 자신이 나에게 중요한 건강 상태를 늘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포 재생을 말씀드렸잖아요. 건강한 세포 재생, 99.99%의 이 세포, 누가 책임지겠어요? 네, 의사 선생님은 암을 치료해 주시고 암을 제거해 주시는 데 집중을 하시지만 정상 세포는 내 몫입니다. 내 스스로가 건강한 세포 재생을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야만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암세포 제거, 이 치료와 함께 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 조금이라도 이제 생기신 분들은 절대 암세포만 집중하지 마세요. 내 몸에 정상세포, 37조 개나 되는 이 정상세포, 99%가 넘는 정상세포를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포의 환경이 나빠져서 암이 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세포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 충분히 산소도 주고 해독도 하시고 또 명상과 호흡도 반드시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하루하루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얼마나 잘 몸을 움직이고 또 수면을 얼마나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이 세포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이 희망이 되는 이야기거든요. 5 일만 해도 위장 상피세포가 바뀝니다. 예, 한 달만 해도 피부세포가 바뀌어요. 4 개월이면 적혈구가 한번 바뀝니다. 1 년이면 온몸의 세포가 한번 바뀝니다. 손상된 세포, 암세포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 내가 오늘 바꿀 세포, 한 달이 지나면 바뀔 세포, 4 개월 후에 바뀔 새로운 혈액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몸을 꼭 정상세포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몸 전체가 새로워질 수 있는 희망이 있고요. 사실 암을 이겨낸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입니다. 1%의 암세포보다 99%의 정상세포에 집중하세요. 네, 암이 생기는 순간 모든 초점은 관심은 암세포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죠. 99%의 건강한 세포에 집중을 하면 건강한 몸의 환경이 더 이상 암이 필요 없는 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하나씩 잘 실천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나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